네, 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오는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2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지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임명희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 181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곧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죠.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와 국회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원래 당초에는 1월 말 발의 후 4월 국회 통과 일정이었는데요. 좀 더 이제 법률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검토하고 2월 초 법안을 발의 후 이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법안 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2달여 되는 기간 동안 진행하기에는 여야 간사들, 행안위 위원장들의 이제 공조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능한 일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요. 네. 당초에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규제를 혁신해서 첨단 신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국제 관광에 융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게 원래 포부였는데 이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지적에 결국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강원도의 새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그런데 글쎄요, 이게 새로운 비전 역시 강원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이 특례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주도나 세종시의 경우는 정부 주도로 제주는 국제관광, 또 세종은 행정도시 성격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 강원도는 지방자치 주도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분단과 평화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쉬운 점은 작년 지방선거에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고, 지금은 이제 분단과 평화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정체성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18개 시군의 수건 사업을 이루듯 개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원도만의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인한 어떤 평화 문제, 그다음에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 지방 소멸 문제, 또 관광 자원으로 훌륭한 자연환경 등 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장점은 살린 비전인가라는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이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봤을 때 특례법에 보면 반도체나 지식산업 등을 들고 나왔는데, 예. 반도체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협받는 산업 분야인데 이거를 과연 강원도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인가. 그래서 강원도만의 특별성이나 지속성은 상당히 부족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볼까요?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림청의 핵심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이 되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4개 핵심 규제 분야에서 특히 환경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또 특히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이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완이나 반려나 협의, 승인 이나 검토 등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이거를 도지사가 이제 정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좀 꼼수를 써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방 공기업 설립으로 추진하면 못할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산림의 경우도 산림청장의 산림 관리 권한에 대해서 이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환경 산림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견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 자연
뭐 1등급 지역이 개발이 가능해지고 산림보호구역도 마음대로 지정 해제가 가능하고 가장 쉬운 예로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 권한으로 그냥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심지어는 상선 보호구역에 폐수 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 대한 개발 자체가 이제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이 되면 빛이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만 그늘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네요. 양날의 검처럼. 예, 맞습니다. 네. 자, 개정안을 통해 파악해본 강원도지사의 권한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는 권한만 있고 권한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권한은 휘두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거든요. 이걸 뭐 얼마나 정의롭게 뭐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항상 이제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도지사의 행정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는 뭐 성명서에도 발표를 했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가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감시와 견제, 통제를 할 만한 기구가 현재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관리 통제도 받을 수 없는 권한이고요. 감사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도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징계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 감사원에서 감시한다고 해서 처벌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의회의 경우도 현재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뭐 도의원 수를 늘리는 특례도 함께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인사 권한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섣부르게 이렇게 권력 이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특별자치도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의 이제 역할을 어느 규모로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 분리 견제를 그럼 이 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또 현재 발의되는 개정안도 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한 9,000항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6월 달에 출범 기한에 맞춰서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좀 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게 형식상으로 공청회 몇 번 치르고 그냥 도민들의 특별자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없이 출범하고 나면 결국 또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도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에 열어두고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 또 국회가 좀 시간이 없더라도 이게 확실히 좀 법안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발전의 희생양이 돼서 공적 손해를 많이 봐왔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산림 규제, 군사 규제로 인해서 자산 가치 손실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산림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을 보니까 약 10조 770억 원, 그리고 군사 규제의 경우를 보니까 10조 1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피해를 안 보신 분들이야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이런 규제에 묶여 있어서 그냥 먼 산 바라보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적 손해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 공적 손해는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자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가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원도민의 어떤 질적 수준, 삶의 수준 이런 면을 봤을 때 다 아마 포함해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적으로 골고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부 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하고 도민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복지라든가 전체적인 도민 삶의 어떤 수준의 향상, 질적 수준의 향상, 또 공공재를 어떻게 또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유권자들이 강원도에 사는 동식물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대자연과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유권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요구라든가 열망을 무시할 수가 없고 네. 참 이 지점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지 이제 그거를 단지 그 정치하는 분들한테만 맡긴다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뭔가 재산을 갖고 땅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강요하면서 희생을 또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같은 경우 그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아직 검토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기사가 하나 났는데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발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대표 발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뭔가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 강원특별자치도 문제를 제1순위로 쳐서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를 해줄지도 지금으로서는 자신할 수 없고 그런데 시험 날짜라면 시험 날짜인 거잖아요. 6월 11일. 그렇죠. 네, 이때까지 얼마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바로 출범을 해서 순항을 할지 참 걱정도 되면서 기대됩니다. 네. 하여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